네,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와 또 커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우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우주환 기자,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처음으로 이제 이겼는데, 근데 이낙연 후보가 1위를 하긴 했지만은 캠프 기대와는 다르게 좀 저조한 성적이에요. 네, 일단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첫 승을 거두기는 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받은 득표율은 47.12%, 이재명 후보는 46.95%죠. 이틀 전 MBN 여론조사에서는 호남 지역 적합도에서 49.7% 대 39.1%로 이낙연 후보가 크게 앞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실제 결과도 이낙연 후보의 승리로 나오긴 했지만 0.17%포인트 차이라는 매우 미미한 차이입니다. 오늘 경선 투표율은 52%로 집계돼 애초 우려보다는 많은 선거인단이 투표장으로 나오긴 했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이 이낙연 후보 캠프의 기대만큼 영향을 주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21%포인트가량 차이 나던 표 차이가 홈그라운드 효과로 약 19%포인트 차로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은 이낙연 후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일 전북 경선이 있고 앞으로 이제 남은 경선에서 변수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에는 개천절 연휴까지 세 곳에서 순회 경선이 있고 2차 슈퍼위크도 함께 진행됩니다. 제주와 부울경, 인천에서 합쳐 약 10만 명, 그리고 2차 슈퍼위크에서는 50만 명의 표심이 드러나게 되죠. 현재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표 차이는 약 11만 표인데요.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하면 사실상 결선 투표 없이 승부가 날 걸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대장동 특혜 의혹인데요. 추가 의혹들이 이어지는 만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이낙연 후보로 돌릴 상황이 생기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의혹 차단에 성공하느냐에 두 후보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그렇죠. 이번 경선에서 어떤 최대 변수는 이제 대장동 의혹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위례 신도시에서도 뭐 비슷한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 신도시의 1,1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당시에 성남개발공사는 5% 지분을 확보해 배당금 306억 원의 절반을 가져갔고 화천대유와 비슷한 위례자산 관리가 나머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챙긴 걸로 추정됩니다. 대장동과 비교해보면 푸른 위례 프로젝트라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과 같은 회사가 등장하고요. 네. 위례자산관리는 화천대유와 같은 성격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 5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모회계사가 바로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요? 여기에 정모회계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천화동인과 같은 위례투자 2호 등의 정모회계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또 참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례 신도시에서 이들이 얻은 수익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장동의 복사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위례 신도시 얘기 오늘 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야기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요? 네, 2017년 당시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13명이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쓴 돈이 8,300만 원 가량인데 유 본부장과 다른 본부장급 인사는 600만 원이 넘는 비즈니스석을 타서 호화 연수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건 이 8,300만 원의 출처입니다. 8,300만 원을 지금 뭐 직원들 연수 가는 거는 좋아요. 8,300만 원 쓴 거를 그러면은 용역 수수료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돈에서 쓴 거니까요. 전체 돈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당시 공사 측은 성남의뜰의 개발 사업 관련 용역을 내주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받은 뒤 여기서 일부를 연수에 썼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주장대로라면 개발 경험이 없는 공사가 개발 용역을 해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며 사업자 선정 대가성으로 용역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야기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치부 우주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